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제가 연속 문제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치? 그래서 혹시 다 되셨나요? 죽여 그냥. 하진이 어디까지 했어? 이제 11분. 이제 11번. 주영이는 어디까지 했어? 문제가 이거예요, 이거. 책 연습 문제. 블루프린트. 뭐 야, 엄마야. 내 계획 예상 밖인데. 우선은 제가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잡아드려보자면, 만약에 책이랑 제가 계산용 프린트물을 제공해드리면은 무조건 책이 우선순위 1순위예요. 얘를 교과서라고 생각하세요. 계산용 프린트물은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이 책에는 솔직히 이 책 문제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한 계산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단순한 계산들, 그리고 좀 숫자가 좀 더러운 형태들, 그러한 것들 그냥 계산만 해서 답을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교과서를 먼저 해주시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풀이는 해야 되니까 그냥 연습 문제 1번부터 쭉 풀이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여기 풀이를 한번 정리는 해주세요. 정리해주시고,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그 흐름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제가 연습 문제 1번 여기 문제 적을 테니까 그 적고 있는 동안 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먼저 방법이 도형의 평행이동이지.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먼저 점피의 1,1이 존재하고요. 얘가 동전을 지금 앞면이 나올 때는 어떻게, 뒷면이 나올 때는 어떻게, 이게 규칙이 각각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10회 던져서 앞면이 6회, 뒷면이 4회 나왔을 때 평행 이동 점을 Q라고 할 때 성분 PQ의 길이는 이러면은 일단 P의 좌표와 Q의 좌표를 구해서 이 PQ의 거리를 구한다라는 게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앞면이 6회, 뒷면이 4회 나왔다. 그러니까 얘는 뭐 앞면이 어느 순서로 나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단 앞면이 6회 나왔어? 그러면은 그냥 이 앞면 6회를 그대로 다 생각하는 겁니다. 앞면이 6회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앞면이 나왔을 때 x축 방향으로 1만큼, 즉 얘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6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겠지? 그리고 뒷면일 때는 뒷면이 나올 때는요, 뒷면이 4회이기 때문에 이 4회에 해당하는 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마이너스 4,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얘네를 한 번에 싹 다 더하면은 x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2, y축 방향으로도 플러스 2. 점에서의 평행 이동은 그냥 이 이동하려는 수치를 그대로 대주면 되겠죠. 그래서 q의 좌표는 3,3. 이래서 1,1부터 3,3까지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래서 지금 문제 정답은 2루트. 괜찮죠? 이 정도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점의 평행이동은 내가 이동하려는 수치를 그냥 그대로 더해준다. 이 점의 평행이동의 원리 때문에 도형의 평행이동에서는 이제 반대로 고정해주는 효과를 적용해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푼 사람들은 채점도 해주시고요. 그럼 연습 문제 2번 정리해 주시면 연습 문제 2번 제가 여기 적어 놓을게요.
좋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2차식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어떠한 평행이동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먼저 파악해보는 게 포인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10x 나와서 30. 잠깐만. 일단 x의 개수도 변했고요. 뒤에 붙는 상수함도 변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한번 생각하면 어쨌든 평행이동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는 거예요.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y축으로 플러스 n만큼 이동했다고 하자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축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할 때에는 x 대신에 우리는 x 마이너스 m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치? 도형의 이동이니까. 그럼 y 대신에는 y 마이너스 n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거 이해되시죠? 설명 필요합니까? 괜찮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먼저 집어넣는다. 그러면 y 마이너스 n은 x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n. 얘가 정리했을 때 저 식이 쭉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y는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x항이 나오게 되고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n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값이 12 그리고 이 값이 30 해서 m 값은 5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25, 10 해서 35라서 n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요 평행 이동이 x축으로는 m5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 에러에 대한 이 식도요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에러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5 y 대신에 y 플러스 5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두 직선 L, L 다시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라고 해서 요거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15는 0이 L 프라임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 일단 두 직선은 평행이에요. 그치?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평행하고 여기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 두 직선 사이에 그냥 아무 점이나 찍어요. 아무 점을 찍고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잖아. 그래서 제일 거리를 구하기 쉬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즉 여기서 찍는 게 편할 거야. 몇 콤마 몇이겠어? 0,0. 그치? 그게 제일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이제 0,0이라고 하고 0,0부터 이 L 프라임 저 x-2y-15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으로부터 지선 사이까지의 거리는 우리 이 방법을 이용하여 거리를 구한다. 요거 혹시 이해 안 됐나? 하신 분 있습니까? 여기 이 두 점과 직선 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요거. 네, 요거 이용한 거예요. 여기 조용히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났을 때는 앞에 페이지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선의 방정식 이거 구할 때 일부러는 이 상태를 냈던 겁니다.
저거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은 루트 5분의 15에서 3루트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흔히 정리하고 있니? 영상 보고 정리해야 돼. 영상이라도. 갑자기 들이 확 눈으로 보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야. 지금 문제 상황을 다 썼습니다. 이렇게 써야겠다. 자, 문제 상황을 아예 그림으로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최소한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면요, 딱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에서 지금 y는 x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x축에 존재하는 이때 모두 두 직선에 각각 접하는 원이 지금 원래 주어진 이 x-a제곱, y-a제곱, 그리고 얘가 b제곱을 y축의 y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이 원이 바로 이 원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자 생각해볼게요. 원은요, 도형이 평행 이동을 하든 그 원을 뒤집든 아니면 회전시키든 원의 크기가 변화해? 안 변해. 즉 반지름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이 어떤 좌표 내에서 평행 이동을 하든 회전을 하든 뭐 뒤집든 그런 식으로 해서 변하게 되는 아이는 원의 중심만 변하게 돼요. 따라서 원의 방정식에서의 이동은 그 원의 중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봅시다.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처음 중심은 a, a예요. 그치? 근데 얘가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인 건데, 그러면 점의 이동 생각하면 되니까 이동할 때는 a,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이 원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점이 어떻게 된다? a,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원이 여기 이 지금 x축이랑 서로 접한다? 그러면은 이때 해당하는 반지름, 이 반지름은 b죠? 얘가 b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동시에 접할 때 a제곱 마이너스 4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a-2가 b랑 똑같다라는 얘기는 x축이랑 접한다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또 다른 조건은 뭐냐?
이 y는 x라는 이 노란선하고 얘가 접한다라는 거를 아직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노란색의 조건을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그 원의 방정식 할 때 두 가지만 알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원과 직선 사이에 지금 관계를 알 때에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직선과의 떨어져 있는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을 때는 접선, 반지름보다 더 짧을 때는 두점에서 만나고 반지름만 멀 때는 아무것도 만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판별식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원의 중심으로부터 저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한다 라는 생각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한다? a, a-2에서 x 빼기 y는 0이라는 직선과 떨어져 있는 이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b랑 똑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쓰면 되겠죠? 자, x 빼기 y는 0. 요 식을 이용하여 우리는 떨어져 있는 거리가 루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는 지워지고 반지름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앞에서 구한 a-2가 b랑 똑같다 해서 a 값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는 2 플러스 루트 2, b는 루트 2.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4b의 값은 요 식을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했는데 여기 나와요. 흐름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 원의 방정식에서는 평행이동은 중심의 평행이동과 똑같다. 두 번째, 원의 방정식과 어떤 직선 사이의 관계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그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같냐, 크냐, 작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쓴 겁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4번 넘어갈게요. 지금 근데 일단 오늘 연습 문제 푸는 것 중에 뭔가 제일 반응이 미적지근해가지고 아예 뭐 제가 뭐 힌트를 드려서 푸는 시간 좀 더 드리든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설명 쭉 나갈까요? 뭐가 좀 더 좋아요? 일단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개별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예를 들어 숙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제가 그냥 답 보면서 맞았냐 틀렸냐 이런 식으로 보고 안 푼 문제 그냥 조금 시간을 더 드린다고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뭐 조금 시간을 줘서 이렇게 한 문제당 뭐 1분, 2분 이런 시간 줘서 문제 풀게라도 좀 시킨다거나 뭐가 더 좋아요? 제가 설명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뒤에 후자가 좋아요? 설명? 시간을 조금 줘서?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4번까지는 제가 설명을 할게요. 4번까지는 설명을 하고 5번부터는 조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한번 풀어보시고 5번부터 해서 4번까지는 어차피 그냥 제가 썼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좌표평면에서 세 점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OA하고 OB는 서로 수직이다. 그리고 BC는 Y는 X에 대해서 서로 X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4번 문제 정말 아주 쉬워요. 보면은 가라는 조건을 보면 우리는 OA는 OB와 수직이다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이런 조건을 봤을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아 얘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먼저 OA에 대한 기울기와 OB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OA에 대한 기울기는 지금 1만큼 들어왔을 때 3만큼 늘어난 거기 때문에 3. OB에 대한 기울기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0에서 A만큼 늘어났을 때 그때 5에서 0만큼 이제 이런 식으로 0에서 5만큼 늘어나는 거다. 이걸 이용하여 A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5,5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Y는 X에 대해서 지금 이 B하고 C가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게 나아 조건이네요. 그치?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여러분들 얘가 어떻게 된다고? X, Y 좌표가 서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5하고 5를 그대로 바꾸고 좌표가 C의 좌표이기 때문에 5, 마이너스 15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AC, 직선 AC의 Y좌표 그래서 최종적으로 직선 AC에 대한 방정식을 찾아야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1,3과 5,-15를 지난다. 제가 이런 것들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중학교 그 방법을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식으로? y 빼기 3은 지금 여기서 1, 5 기울기 4분의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8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달라. 바로 직선 방식 그려보자. 그치? 이건 기울기예요. x 증가한 것분의 y 증가한 거 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면 그리고 이게 y 좌편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정답이 2분의 10.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5번부터는 제가 시간을 문제당 한 2분 정도씩 드려보겠습니다. 2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문제 풀어봐 보시고요. 이게 당연히 개인별로 이제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답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면은 제가 푼 때까지 전화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효린이는 제가 숙제를 따로 내는 게 있었죠? 우리 이나는 그거를 혹시 집에서 좀 어느 정도 하다가 할 생각은 됐었나요? 그럴 시간이 없었나요? 좋아요. 일단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1번, 2번, 3번에서 제가 설명을 쭉 했었잖아요. 만약에 다시 한번 혼자 푼다고 할 때는 어려운 부분이 뭘까요? 일단은 지금은 그러기에는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만 조금이라도 읽어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일단 이 유제의 빈거 있잖아요. 이거 정도 이거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운 편이거든요. 지금 이 유제 지금 안 풀려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참 좋긴 한데 그거는 수업 시간 외에 본인이 공부하는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혹시 하시는 분은 답지 여기 홍대까지 답지 필요하신가요? 다 하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주영이는 혹시 설명 1번부터 4번까지 했었을 때 이해 괜찮으세요? 만약에 혼자 푼다라고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문제가 뭘까요? 앞에 설명 받아줄게요. 어떤 부분을 막히는지 좀 여쭤봐도 그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이 3번 같은 경우 흐름을 두 가지 순서로 잡아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이 평행 이동하는 게 이제 그 중심의 점의 좌표랑 가면 된다. 얘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 y는 x라는 이 직선과 원이 서로 접선하는 얘기 때문에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에 대해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뭐가 조금 더 어려우세요? 두 번째 거. 그러면 그 두 번째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혹시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에 대한 내용은 괜찮으신가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살짝 그냥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거 말고 이 접선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시나요? 아 좋아요. 그러면 그 거리 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지 제가 그만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도형이 있고요. 원은 아니어도 돼요. 이차 함수에서도 어떤 포물선이 있고 한 직선이 그 포물선이랑 접해요. 그럼 그이 몇 개라는 뜻이에요? 접하는데? 만나는 게 아니고 접하는 거. 그치. 그럼 원도 이 직선이랑 접한다는 게 그게 만나는 점이 한 개이면 그이 몇 개라는 거예요? 한 개. 그럼 우리가 그거를 보통 어떤 식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했는지 말씀할 수 있겠나요? 근의 개수를 생각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거죠, 한거지. 그래서 이 방법 자체가 뭐냐면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과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대입을 해서 판별식이 0이다라고 했을 때 나온 식이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 시작은 뭐냐면요, 판별식이에요. 판별식.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방법이 조금 어렵고 어색할 때는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앞에 한번 보실래요? 이거죠. 그치?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죠. 즉 여기다가 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x는 몇 차식이에요? 2차식. 근데 그 2차식이 근이 몇 개라고? 한 개. 접하니까. 이해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이 식이 나오는 걸 이해돼요? 이거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그거를 정리하면 얘예요. 뭔가 아닌
아닐 것 같을 때 하면 진짜 얘가 돼요. 진짜야. 정말이야.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안 하고 얘가 좀 익숙하잖아 솔직히. 얘가 익숙한데 왜 이걸 안 하고 이걸 하고 있냐면요. 귀찮거든요. 딱 봐도 지금 계산하는 거 귀찮아 보이지? 귀찮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이 b가 a-니까 여기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귀찮아. 많이 귀찮아. 판별식을 계속 써야 되지. 이거 판별식으로 쓴다라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무조건 판별식이야. 그래서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얘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리는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이 0일 때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 그치.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오는 거야. 근데 이 원하고 얘하고 근이 몇 개다? 한 개. 그래서 이 직선이 이 원에 대한 방정식을 넣어서 대입해 봤을 때 그때 나오는 판별식은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나오게 되는 뒤의 값이 a제곱 b제곱 절대값 a, m, b, n, c 이렇게 나올 거야. 얘는 그나마 간결해가지고 이거 판별식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 일반형으로 써볼게요. 얘를 이렇게 해서 넣어야 돼. 넣고 대입해서 판별식은 0 써도 된다고. 귀찮은 게 확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방법처럼 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공지를 드리자면 지금 공통수학 2에서 숙제에 대한 이행률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만약에 다음 시간에는 숙제가 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각자 개인적으로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하셔서 만약에 제가 내드리고 있는 숙제가 실제로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이 학원 말고도 다른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숙제량이 많은 것 같아라면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거 조율해드릴 테니까. 그렇죠? 네.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율할 의향이 충분히 있으니까 미리 얘기해 주시고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그냥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5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5번은 정답이 64가 나옵니다. 그리고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A하고 B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C하고 D의 좌표는 각각 이 A하고 B의 좌표에 대해서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했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C는 A를 이제 대칭 이동한 거기 때문에 얘는 0,2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D는 B를 대칭 이동한 거기 때문에 2,1을 이렇게 Y하고 X 좌표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색칠한 넓이는 바로 이제 요 빨강색으로 표시한 요 영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역은요, 결국에는 지금 이 전체 삼각형 여기 있는 OCD하고 OAB에 대해서 지금 이 두 삼각형이 지금 똑같거든요. 여기 길이 2, 높이 2, 여기 길이 2, 높이 2 이런 식으로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삼각형 두 개가 포개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포개져 있고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지금 서로 각각 절반씩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넓이 하나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면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 그 넓이를 구한다고 한 거는 여기를 F로 잡게 되면은 먼저 삼각형 OEF 같은 경우에는 전체 OEA에서 빼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지? 그래서 OE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 OA에서 2의 Y좌표 즉 2의 Y좌표 그 다음에 F의 Y좌표를 구해야지만 얘를 구할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는 이 A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OD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A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과 OD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하에 그 결과만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요. AB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나오고요. OD는 Y는 2분의 1x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E는 Y는 X와 이 AB의 교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구해보시면은 얘는 3분의 4, 3분의 4가 나오고요. 이 F는 5분의 8, 5분의 1로 나오게 5분의 4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은 2, 높이는 3분의 4. 이 삼각형은 2분의 1에 밑변은 2, 높이는 5분의 4.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 삼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여기다가 해주면 지금 S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S는 15분의 16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60S는 6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괜찮죠? 네. 솔직히 이 문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찾고 그냥 저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만 알면은 그 외에는 다 직선의 방정식이 해가지고 교점 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 일단 이 부분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막 새로운 방법을 안다든지 막 프레임워크에 나오는 것처럼 막 되게 복잡한 개념을 어떻게든 뭐 조금 약간 편하게 하는 방법을 쓴다든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다시 한번 재확인할 것 뿐이에요. 그러면 6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혹시 6번 시간 더 드려야 합니까? 필요하시나요? 주영 6번 혹시 시간 필요하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6번 제가 한 시간 2분 정도 드려볼게요. 표린이는 저 5번 한번 정리하고 있어요. 이거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금방 정리될 거예요.
자, 6번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조금 안 된다고 하셨더라도 여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6번은 보조선을 이것만 그리면 정말 쉬워지는 문제가 돼버리는데요. 어떻게 그리냐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A1 그리고 C1이 직각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A1과 C1까지에 대한 요 선을 그릴 거예요. 즉 지금 제가 선을 그었는데 일단 선을 제가 억지로 어떻게 그렸냐면은 A1부터 이 원점을 지나는 즉 이 원에 대한 중심을 지나면서 C원까지 도달하도록 그렸어요. 그럼 원래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실제로 A1부터 C원까지 선을 그었을 때 원의 중심을 지나냐?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A1하고 B에서 C1까지 이 각도가 90도지. 그치? 즉 A1과 C1을 호로 갖게 되는 원주각이 90도라는 거잖아. 원주각이 90도라는 얘기는 중심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이 A1과 C1은 지금 선을 그었을 때 지름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여기 C2에서 A2까지도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을 때 서로 지름이 되겠죠. 그치? 그런 식으로 선을 긋게 되면은 되게 쉬워져요. 어떻게 쉬워지느냐? 자, 여기 있는 먼저 첫 번째 삼각형부터 볼게요. 이 삼각형 볼게요. 노란 삼각형. 이 노란 삼각형이랑 결국 이 C1과 C2의 X절표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 삼각형이랑 무조건 합동일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3만큼 떨어졌으면 똑같이 3. 즉 A는 마이너스 3. 그러면 그거랑 같은 원리로 요 삼각형 그리고 요 삼각형 똑같이 B는 7만큼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7. 왜 합동인지는 설명 안 해도 되죠? 막꼭지가 반지름. 그래서 지금 여기서 A하고 B에 대한 좌표를 모두 다 구했네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잠깐만 Y좌표구나. 자, C의 Y좌표. C1은 Y좌표네요. 그래서 A 여기는 A가 아니고 여기가 3, 그 다음에 C1의 Y 여기가 A. 그러면은 아쉽게도 비오는 숫자를 구해봐야겠네요. 어쨌든 요거는 여기 이만큼이 3이고 여기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루트 90. 그치? Y제곱이니까.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1 더하기 40. 그래서 142 정답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도형의 평행이동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저 설명에서 도형의 이동에 대한 설명을 붙여보자면 그냥 그런 거거든요. A2부터 C2까지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해가지고 C2 좌표 구하라. 요거인 느낌이에요. 그 마이너스 A1하고 C1도 그렇다. 즉 원점 대칭인데 어떻게 할래?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복습처럼 얘기해드리면 X, Y를 원점 대칭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둘 다 바뀐다. 그쵸? X축 대칭한 거, Y축 대칭한 거. 얘가 원점 대칭. 이런 식으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연습 문제 7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